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중성지방 비만 질병 백화점입니다. 배가 조금 나왔을 뿐이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혈관과 간, 췌장과 심장에서는 질병의 문이 조용히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 안에 기름막이 끼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비만이 질병 백화점의 입구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약산힐링TV에서는 소규모 짧은 실험이 아니라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따라간 사람 대상 임상 연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입니다. 홍국은 붉은 누룩살로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들을 모아보면 총 1000명 넘는 사람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홍국을 섭취한 그룹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의미 있게 줄고 혈관 건강 지표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자가 10명, 30명이 아니라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 4주, 6주가 아니라 최대 1년까지 꾸준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은 단기간 숫자를 속이는 약이 아니라 수백 명 1년짜리 데이터가 있는 천연 발효식품입니다. 다음은 산사자입니다. 산사자는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오래 사용되어 온 열매 약초입니다. 중국과 주변 지역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들을 보면 산사자를 포함한 처방을 총 700명 이상 고지혈증 환자에게 8주에서 24주, 길게는 6개월 이상 사용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때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내려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사자를 포함한 한약 처방을 수백 명에게 몇 달 이상 썼더니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중간중간 산사자차를 마시는 습관이 기름진 식단이 많은 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전체를 보는 지중해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대형 연구인 프레디메드 연구는 7,000명 안팎의 사람들을 거의 4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올리브유를 충분히 사용하는 지중해 식단, 견과류를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식단, 일반 저지방 식단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식단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허리둘레와 체중, 혈중 지질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견과류의 조합은 기름을 없애는 식단이 아니라 몸에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홍국은 발효곡물, 산사자는 전통 열매 약초, 지중해 식단은 기름의 종류와 식사 구조를 바꾸는 식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으면 기름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의 질과 대사를 바꾸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와 허브를 보겠습니다. 녹차, 우롱차, 그리고 카테킨이 풍부한 차들은 여러 인체 연구에서 체중과 체지방, 중성지방에 작지만 꾸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의 대상자는 60명, 100명 정도지만 여러 편을 합친 메타 분석에서는 몇백 명을 합쳐 분석한 결과 체지방과 중성지방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따라가며 얻은 중성지방과 비만에 관한 천연식품, 약초, 식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근거 파트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천 파트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 번만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제 이어지는 대본에서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실전 적용 방법을 하나씩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을 바탕으로 중성지방과 뱃살을 줄이기 위한 하루 루틴을 실제 생활에 맞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공복은 간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겨냥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홍국처럼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성분과 식전 지방 합성을 줄여주는 성분을 식전 30분에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입니다. 아침마다 공복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시간에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섭취해주면
몸 안의 지방 대사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환기차나 산사자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환기차는 피로와 지방 간의 부담을 줄이고 산사자차는 기름진 식사로 인한 중성지방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반찬과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식사 후나 간식 대신 산사자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지중해 식단의 원리를 빌려옵니다. 튀김보다는 구이와 찜, 흰쌀보다는 잡곡, 일반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를 선택합니다. 반찬에서는 채소와 나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어도 몇 달 뒤 허리둘레와 혈액 검사 수치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우롱차나 녹차 혹은 구기자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롱차와 녹차는 지방 산화를 돕고 구기자는 내장 지방과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기자차를 우선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중 가장 늦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을 드십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량을 점심의 70% 이하로 줄이고 늦은 밤 간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로 제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과 뱃살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올리브 잎차나 허브차로 하루 지방 대사의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허브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라앉혀주면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안 빠지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안 비빠지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안 빠지는 행동을 계속하면 당연히 안 빠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움직이는 것에 작은 변화를 반복해서 쌓아가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성지방 비만은 그저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니라 질병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돌리면 그 문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약산 힐링 TV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찬바람 부는 요즘 감기와 독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성지방과 뱃살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약산 힐링 TV는 힐링 건강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